안녕하십니까. 대왕개미TV 스카입니다. 오늘장 다들 마무리 잘 하셨나요? 우선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으로 끝났죠. 근데 오늘 뭐 대형주들이 힘을 썼던 장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힘을 썼던 장이었어요.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100이나 200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지금 지수 상승보다는 작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이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데 지수는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죠. 우선 수급 주체를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억 가량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금융투자나 연기금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켰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뭐 기관이나 금투, 투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가지고 회복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을 제외하고 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기관이나 금투 전부 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시켜주었다. 근데 이 수급이 중소형주에 조금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포지션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 차익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선물 그동안 매수를 포지션을 잡았었으니까 매도를 해야지 차익 물량이 쏟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있어서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주말에 뭐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이나 좀 그동안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졌던 이슈들이 조금씩 점차 끝날 건데, 거기에 대한 차익 물량이라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차익 물량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그램에서도 뭐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에 대한 견인을 해주었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셨나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어쨌든 주말 동안 어떠한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뭐 갑작스러운 이슈, 그런 부분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단기적이게 가져갔던 장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좀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합니다. 뭐 90% 이상이 거의 마이너스 손실을 보시고 이 시장을 떠난다고 하는데, 왜 이것만 하면은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원금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최소한이라도 보실 수 있다 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씩 적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 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손절이라는 걸 못하세요. 손절은 뭐 마이너스를 본 상황으로 매도를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손절을 못해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거든. 내가 여기서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올라갈 거다, 아니면 이 종목은 정말 올라갈 건데 왜 떨어질 이유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분명히 올라가, 좋은 뉴스도 나왔고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굉장히 산업 전망도 굉장히 밝아. 근데 사실상 이 상황은 계좌가 박살나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뉴스도 있고 기업 실적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증권 시장에서 당장 보유 종목이 떨어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필수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적인 리스크 관리. 뭐 일임사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 부서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뭐 매매를 하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선에 가면은 이거를 시스템으로 마이너스를 시켜버립니다. 그냥 매도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리스크 관리가 돼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왜 내가 종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떨어지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최대 주주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매집을 뭐 해야 되겠죠. 매집. 그리고 뭐 상승을 시킨 후
뭐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작전주나 아니면 세력 뭐 큰 손들의 뭐 움직임은 매집을 한 후에는 상승을 시키고 나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우선 매집 과정은 우선은 얘네들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좋은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유통 주식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주식 수를 풀려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어쨌든 저쨌든 매도를 시켜야 돼. 그럼 상승을 시켜서 매도를 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락을 시켜서 매도를 시키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하락을 시켜서 매도를 시키는 게 더욱 좋은 표범입니다. 왜냐면은 상승을 시킨다 하면은 얘네들이 매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금력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도 얘네들이 한계가 있지만 뭐 1,000억 원, 2,000억 원 이렇게 자금력이 많지만 계속 쏟아붓기에는 얘네들도 위험 부담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하락시키면서 매집을 합니다. 제가 전에 차트 보여드리면서 뭐 중간중간에 그 거래량 터지는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격을 하락시킨 후에 뭐 매물대 테스트나 아니면 하락시키면서 거래량이 중간중간 터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집 구간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내가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쳐서 내가 상승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뭐 할까? 그 매도 물량을 다시 받아내려고 다시 매집을 테스트를 하죠.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뭐 윗꼬리 들고 내려오는 모습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테스트를 한 후에 가격대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어도 1,000억 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억 원 이상 매집을 하고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이 손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쉽게 손절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인데 이 돈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 아니면은 지금 가만히 있어.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다. 하한가를 가버리면은 얘네들은 뭐 그냥 뭐 몇천원만 원, 몇억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몇백억 단위의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못하는 손절,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유롭게 손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장점이에요. 이거는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이라는 부분만 잘 지켜도 적어도 지금까지 마이너스 보셨던 분들 수익권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욕심이 커요. 욕심이 크게 되는 경우는 알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매수했더니 가격대 올라가서 상승해서 매도했더니 더 올라가. 더 올라가서 욕심이 커지는, 내가 이런 경우는 봤으니까 이건 더 가야겠다. 내가 예상치는 이 정도까지 갔는데 항상 더 갔어. 이런 욕심 때문에 계좌를 박살냅니다. 제가 지인분들한테나 아니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후회를 하지 말자. 차라리 아까워하자.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후회할 짓이 뭡니까? 수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이너스에서 매도를 시킨다? 이건 멍청한 짓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더 상승하면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욕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는 게, 막 상한가 가고 뭐 상한가 연속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욕심은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말. 네, 이런 말들이 있다시피 욕심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뉴스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아 지금 다 팔아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때는 살 때예요. 아시겠나요? 뭐 리만 브라더스도 터졌을 때도 뭐 많은 뭐 자살 소식도 그렇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비즈니스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비쌌던 물량을 지금 최대한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놓치시고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오히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힘들다, 뭐 뉴스에서 힘들다, 망해간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때가 사실 살 기회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심이 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하면은 좀 편견도 있으시겠지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생 대박을 노리시고 진행을 합니다. 인생 대박이 솔직히 어딨나요? 그럼 차라리 로또를 사시고 아니면은 뭐 카지노 가셔가지고 도박을 하세요. 그게 더 좋아. 사실상 심리적으로도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도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면서 뭐 인생 대박이 난리가 있나요? 어쨌든 뭐 꾸준하게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인생 대박을 노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유혹에 못 버텨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을 가장 많이 쳐다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을 하시고 거기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처음에 1번에서 말씀을 손절을 못하는 부분에서 말씀이 드렸다시피 작전주들은 뭐 세력주들은 이 물량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려면 그걸 받아주는 매수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가장 유혹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들 뭐 지금 25%막 10% 이상 급등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다 쳐다보시니까 이런 종목들만 사시니까 가격대를 올려놓고 위에서는 다 물량 털어버리는 거예요. 물량을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위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이 말은 지금 무엇이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얘네들은 이미 어느 정도 차익 물량을 실현을 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전쟁입니다. 전쟁. 아시겠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매수했다가 이걸 반복하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 돈 뜯어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매집해서 지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네들은 수익이 엄청 많이 나고 있거든. 언제든지 털어버려도 이상하지 않거든. 오케이, 아시겠나요?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지키셔도 충분히 유혹을 자제하시고 인생 대박이라는 생각 버리시고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뉴스에서 안 좋다라고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욕심을 너무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손절이라는 것만 잘하셔도 계좌를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손실을 보는데 어떻게 수익을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절은 어쨌든 손실은 수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손절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수익권을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뭐 계좌에서 뭐 10% 정도는 꾸준하게 수익 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항상 상기를 시키시고 투자하시기 전에 항상 보시고 항상 상기를 시키세요.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나요? 어쨌든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실현을 하시는 분들은 계좌에서 수익을 보실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계좌에서 박살이 나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실질적이게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아시겠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소개드리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런 좋은 교육 내용들을 들고 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